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6월 8일 신가 재개발구역 조합장님과 임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호 3번 조영무 조합장님 후보 캠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착곡 지역 때문에 조합원님들 관심이 제일 높을 때여서 3번 조영무 후보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사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가 재개발은 현재 관리처분 계획 변경 그리고 공사비 협상 일반 분양가 책정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언제쯤 될지 조합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조합장님 후보님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소장님, 저희 캠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착공의 기본 조건은 선행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설계와 공사비 협상, 그리고 일반 분양가 협의, 세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부분입니다. 내년 상반기, 즉 2월 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조합장 후보님, 다른 후보는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협상도 아무리 빨라야 두 달, 그리고 경미한 설계 변경, 건축 허가랑 접수, 착공계 제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실착공까지 행정 절차만 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장 후보님 아파트 시행해 보셨잖아요. 네. 군청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도 접해보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행사 대표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 흐름을 경험했고, 또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연내 착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행정 절차, 또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하는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내년 2월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목표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후보 한 분이 반대하셔서 3자 토론을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텐데요.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제 일반 브랜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미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구조 변경 없이 경미하게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쉽더라도 층고나 주차 대수, 구조 등이 바뀌어버리면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만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외관의 색상을 바꾼다거나 외부 마감재만 변경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에 있는 내장재 등 뭐 이 정도 큰 틀의 변경 없이 가볍게 손댈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화 부분 조정하면 여기서 공사비도 이제 평당 수십만 원 정도씩은 세이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신가 재개발 구역은 최초 주관사가 롯데였잖아요. 롯데에서 DLENC로 주관사가 변경되면서 아쿠로라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를 도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조합원들이 열망하고 뜨거웠던 특화 내용이 뭐였냐면 스카이 브릿지,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뭐 싱크뱅, 조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열망이 높았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 협상을 하고 그 공사비 협상을 한 후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큰 틀에서 보면 뭐 설계 변경이 없는 선에서 기본 요건이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순조롭게 관리 처분도 가능하고 착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그 하이브랜드 인기 때문에, 하이엔드라는 인기 때문에 그 굉장히 조합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러 특화된 항목들이 많이 적용되긴 했는데요. 실제로 입주 몇 년 된 아파트 중에는 뭐 지금도 애물단지 돼버린 그
특별한 항목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식 서비스, 올데이 다이닝도 정말 잘 운영되지만 않으면은 입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 단지는 세대수가 많아서 조식, 중식, 그 석식 하루 3끼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퀄리티를 좀 높이면은 그런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퀄리티 있는 설계, 즉, 저는 단일 브랜드를 꼭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논의했던 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즉 브랜드 확보죠. 브랜드 확보인데 이런 초의 시공사와 협상 과정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작년 7월 브랜드 협상 결렬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전 집행부 무리한 요구나 자료 없는 떼쓰기, 협상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골 깊은 감정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되면 제일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일 브랜드, 이 부분은 누가 조합장이 되건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한 공사비로 최대한의 실적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 토론 내용들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가장 더 예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전국에서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비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합장 후보님? 네, 참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 인근 아파트 사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공사비 말이 나왔던 곳이 학동 4구역,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3단지 지역입니다. 학동 4구역 평당 공사비 619만 원. 괜히 이것 때문에 좀 난감해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 있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솔직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 그때 검토해 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 시공사의 전략과 옵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 몇 년 전 붕괴 사고 때문에 학동 4구역은 노마진 전략을 접근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진 없이 원가를 지어주겠다는 말인데, 뭐 이거 그 장사에서 믿고 장사하겠다라는 우리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공사에서 그 정도로 낮게 책정하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옵션 부분은 우리 많이 경험을 해보신 신영균 후보님께서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조합원 서비스 품목인데요. 그 조합원들에게 주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 무상 옵션을 모두 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아, 예. 제가 이쪽 관계자들이랑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바닥재랑 주방 가구들도 처음에는 하이엔드로 했다가 이번에 국산으로 전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외국산에서 국산으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는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정말 아니라고 별로라고 다들 생각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노마진 공사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지간한 사업지 같았으면 시공사 교체해버리니 그냥 놔뒀겠습니다. 예, 안 그런가요? 총회 결정이 나봐야 공사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거였군요. 670에서 680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620이길래 그냥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학동은 그런 옵션들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619만 원에서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맞습니다. 보면 우남 자이도 보면 처음 공사비 스타트가 59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공사가 요구 조건으로 이렇게 공사비 상향을 요구해서 그다음에 나온 공사 단가가 지금 64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648만 원도 확정이 아니고요. 이게 총회 의결 통해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현실은 이제 자재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참 보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 아파트 입주할 때 그 멀쩡한 도배지나 페인트를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조합원 아파트도 선택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 사양으로 실속 있게 입주할 조합원, 아니면 추가 비용 내서 본인 입맛에 맞게 다시 인테리어에서 입주하는 조합원들이 각자 선택의 목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네. 정말 저렴하게 기본 옵션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 퀄리티 좋게 멋지게 만들 것이냐, 직접 선택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조합 분양가가 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일단 스타트가 좋으니까 그 또한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질의응답에서 띄웠는데, 공사비 책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기타 공사비, 또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고 있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재비 단가가 2023년 11월부터 현재 기준으로 4%대가 4%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인 다는 아니죠. 그런 걸 감안해서 산수를 내더라도 또 다른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가동은 그 집안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평당 그 공사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당 단가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계약상에 따라서 그 추가될 수 있는 공사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우리 도급계약서 내용에 보면요, 7조 2항에 보면 토목공사 비용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질 여건은 일반 토사 100% 토질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특수 토목 공사 및 연약 지방 관련 공사, 지질에 따른 파일 길이 등의 변경, 옹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비를 그 내용에 따라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 공사비 협상할 때 당시에 이영숙 대의원님하고 우리 조합 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조합원들이 이 항목들이 잘못됐다, 이 지질 여건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가 없도록 해달라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협상단 임원들이 시공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질 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없다라고 명시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사가 어렵게 타협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받아냈었는데, 지금 도급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평당 단가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계약 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은 짚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차기 집행부는 앞으로 그 협상단과의 문제 때문에 그 숫자까지 언급하는 것은 많이 조심스럽네요. 거기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실수 없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 말고, 이런 과정들 말고 객관적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문적인 어떤 시행업체에 한번 맡긴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 CM 말고도 우리 행정적으로 전문업체인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M이라는 것은 건설 사업 관리단인데 법인도 역시 우리가 돈을 지불했을 때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학을 단에 지불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CM은 전문적으로 협상단에서 그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비업체가 더 행정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의 적성성의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설계와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재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공사비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트 시행할 때 CM 보고서가 참 유용했습니다. CM 업체 같은 경우는 시행사 대표가 내 일처럼 봐주는 직접적인 최고 어떤 매니저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M 업체를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서라든지 물가 상승분, 향후 어떤 사항까지 모두 검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런 분석 자료가 향후 공사비 재협상할 때 근거 자료가 되고요. 분양가 산정안에도 많은 유익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버티고 일 것이 아니라 협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신가동이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요즘 공사비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향후 조합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 내리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돌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무 후보님, 지분 쪼개기 말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지분 쪼개기라고 톡방에서 표현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올린 조합원이 잘못 올린 그것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분 쪼개기가 뭔지. 지분 쪼개기란 입주권 한 개 나오는 물건을 토지 지분이나 건물 토지 분류해서 입주권을 여러 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일명 지분 쪼개기, 지분 나누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2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소유였고 지금은 결혼한 성인 아들이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고요. 근데 아들이 토지 매수할 당시 저와 아들 공유로 샀다가 나중에 아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분 쪼개기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선거판 같네요. 이번에 톡방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길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가동 조합에 입주권 자격 여부 이상 없다는 공문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재개발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작지 않은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신 분들이 드문데 남양유튼 아파트를 시행해 보면서 앞으로의 신가동에 남은 사업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합장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유튼을 직접 시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조합장 후보님. 네네. 이거 남양유튼 최초 분양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24년 2월 달이었죠. 그러면 분양 마감 시점은요? 아마 2026년 5월 달에 준공 중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년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죠. 근데 왜 어디서 미분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것도 톡방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미분양이라는 개념은 준공 전까지는 미분양이라 분양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 중이고 네. 미분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조합장 후보님께서는 그 시행 경험을 접목해서 우리 단지에 경험을 살려서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가 조합 재개발 관련해서 자본과 소통과 시공사 협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같이 임원들과 같이 하면 빠른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톡방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다른 토론하시죠. 네, 어쨌든 남양유튼 시행을 하시면서 많은 그 경험들을 쌓으셨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신가 재개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요.
선거를 앞두고 부쩍 그 조합원님들의 조합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개선사항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영무 후보님 선거 캠프에서 공약을 준비한 부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그 톡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아시겠지만 착공 시점이나 공사비 뭐 이런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거 뒤로 하고 소소하고 좀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자면 비용 절감 그리고 투명한 사업 진행이나 그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이 부재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번 새해 집행부 공약을 잘 살펴보고 정말 적합한 후보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가동도 이런 개선점이 공약을 내세우는 임원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조합 사무실 문제, 이전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들이 공약 고민을 하면서 나온 소중한 의견인데요. 현재 신가 사업지에 모델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조합 사무실을 같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 사무실은 5시쯤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건 이제 밑에 이제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닫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그 사무실 방문할 때는 퇴근 후에 6시 이후일 건데 많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보면 다른 타 재개발 구역보다 임대료가 비싼 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문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합원이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조합원과 우리 조합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뭐 조합 업무할 때 뭐 토요일이든 뭐 쉬는 날이든 가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정말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모델하우스로서 이제 사무실 이전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나 조합 복지 문제를 넘어서서 모델하우스 건립 자체가 이 분양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업 내에 이제 위치함으로써 위치 홍보 효과, 뭐 더불어서 현장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과의 의견 소통, 또 이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는 문제, 뭐 공사 현장 간의 실시간 소통도 있고 업무 협업도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투명한 사업 운영에 대해 감사 후보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투명한 사업 운영이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투명한 사업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독립성은 감사가 집행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합 업무에 대한 운영과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조합원들도 착공이 늦어가지고 많은 원성과 아쉬움이 많지만 늦었다고 한탄하는 오늘이 가장 빠른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들의 얼굴에 환한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감사 후보인 제가 선봉에 서서 신가 재개발의 든든한 감독자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우리 총회할 때 있잖아요. 사회자가 1시간에 한 뭐 330만 원 정도 비용이 진행 비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최저시급으로 보면 한 사람의 급여에 해당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나 아니면 우리 조합원 중에서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반값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자투표 독려하느라고 통화를 해봤는데 3040 세대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 앞으로 좀 해서 그럼으로써 또 우리 조합원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는 제가 커뮤니티 등에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총회 비용 절감은 이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그 OS 요원을 대폭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조합원들의 그 투표 참여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OS 요원은 최소 3분의 1 이상 정말 소수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2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무슨 필요 없는 몸싸움에 대비한 안전요원도 대폭 줄여야 되고요. 특히 진행요원들, 주차관리나 안전요원들은 이제 전문 인력들이 뭐 필요 없는데, 이거는 임원들 중심으로 뭐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조합원의 요구사항하고 조합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 집행부에서 이사로서 뭐 짧다면 짧고 뭐 그 기간 동안 조합 살림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합원들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게 가장 실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조합원들 톡방 있잖아요. 그 인증방이라는 조합원 톡방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우리 조합원 맞습니다. 인증해서 들어가는 방이니까요. 근데 인증방에 있는 조합원들 요구에서 최초 안에는 우리가 초등, 중등 학교가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방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분리신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도 넣었었고 조합에 항의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분리신설이 수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최초 안에 보면 이 대피 공간하고 그 피난사들이 그 대피 공간하고 실외기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실용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방서에 전화하고 민원 넣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합하고 그때 당시에 그 요구했던 조합원들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됐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추후로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창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재 이사 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전 집행부 임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입후보자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집행부가 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그것에 반대해서 혼자 취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당시 협의체에 있을 때 주성재 이사님은 시공사와 조합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 빠른 착공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성재 이사 후보님은 앞으로 향후에 시공사와 협상을 할 때 또 그런 방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이사 후보님으로서 많은 내용을 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성재 이사님은 반드시 이 사항을 이사님이 되어 저와 함께 시공사 협상을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협의체 활동하실 때 시공사하고 2위에 2번 정도 참석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시공사하고 한 번 참석했고요. 나머지는 조합 집행부하고 토론을 몇 차례 했죠. 네, 2번 정도 참여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시공사하고 협상하면서 가장 중점을 줬던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반 분양가였습니다. 이 일반 분양가가 왜 중요했냐면은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조합의 유일한 수입원은 일반 분양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수입원이 일반 분양가밖에 없고 또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임대아파트 매각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반 분양가 가격 결정권이 조합에게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반 분양을 좀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때 당시에 그 좀 협상이 어려웠을 시점에 협의체로 우리 조영무 후보님께서 협의체 합류하셔가지고 시공사하고 대화도 해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 좀 짚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우리 시공사하고 조합 측이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가 그 전에는 그 일반 분양가는 시공사가 정한다라고 적혀 있던 것을 이 부분은 우리 쪽으로 그 결정권을 갖고 오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전 정지이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앞서 경험한 임원이 몇 분 정도 계셔줘야만이 앞으로 시공단과의 협의나 사업 흐름을 매끄럽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성기 이사님, 네. 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일을 같이 하셨었죠? 예, 제가 23년 5월이었으니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이사로 당선이 돼가지고 바로 시공사와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시면서 좀 전에 그 조합원의 수익원이 일반 분양이라고만 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네. 우리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전에 그 도급계약서의 지방공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의 공사비 추가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집행부로서 일을 하면서 향후에 국공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연관현상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반 분양가로 보면, 수입원으로 보면 일반 분양가 100만 원이 800억 정도 될 겁니다. 800억 정도면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우리 조합원도 권리가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보할 수 없었던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기초토목공사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기초토목공사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 추가 공사비가 지급출이 되지 않도록 그 문구를 수정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 300억, 4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방금 국공유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240억 정도가 지금 초과 예산 처음에 잡아놨던 금액 대비 240억 정도가 초과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나, 실은 이게 도로 부지를 돈 주고 사는 개념이거든요. 도로 부지를 우리 조합 재산으로 기속시키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리는 기부 체납으로 시나 구에 여러 가지 기부 체납하면서 조합은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로를 조합에 기속시키는 과정에서 240억이라는 돈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합에서 전 집행부가 아마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좀 깨서 보면 분명히 조합 자산으로 기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장 후보님께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복귀하면서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네. 앞으로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랑 공사비 협상할 때나 계약서 쓸 때, 물론 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감사가 꼭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발 단계부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뭐 사후 감사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1년치를 막 몰아서 이제 감사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개월 단위로 뭐 예산 집행 과정이나 성과 보고를 이제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감사라는 거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내용의 결과들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주느냐, 이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감사한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잘 알려준다면 우리 조합은 정말 멋진 조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합원 소통은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착공 전까지 5월 1일 실시간 유튜브로 조합원과 대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착공이 시작되면 강촌동 사례처럼 단톡방에서 사업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이런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통, 조합원 소통 아주 중요합니다. 전 집행부에서도 조합원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통 전담 여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조합원 소통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조합에서 전화 받는 조합의 민원 응대가 주 업무가 돼버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 조합장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주성대 이사 후보님. 소통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여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성인 제가 네. 디테일하게 우리 조합원님과 상담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오춘순 후보님은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착공 공사비,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당선되시면 다들 좋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끝까지 내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빠른 착공 위하여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조합장 후보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 응해 주신 후보자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